자, 요거를 쭉 적어준 이유는 전체 흐름이 좀 괜찮아서요. 괜찮아서 저희 좀 적어드렸어요.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화제를 어떻게 잡았으면 되냐면, 자,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에서 국민의 대표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약해지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자, 관계가 있는데 거기서 말을 바꾸죠. 국민은 주민, 그 다음에 대표자 국회의원의 생각이 자 다를 경우에 누구의 의사를 우선시하는가? 그렇지?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누구? 자, 국민의 의사를 우선시하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의원의 자, 의사를 우선시하는 것.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국민, 국회의원 앞에 이제 한 편. 자, 요런 표현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을 자, 명령적 위임 방식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제도에 관련되어서 한번 쌤이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요런 제도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자, 보통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특성. 그리고 장점. 자, 이걸 다른 말로 이 효용성.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두 나올 수 있다? 예 나올 수 있다. 그지? 국민의 뜻과 국가의 이익이 다를 경우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자, 이게 바로 뭡니까? 그지? 단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단점, 다른 말로 한계, 자, 문제점이죠. 나와줘야죠, P. 프로블럼. 그렇지?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즉, 뭐예요? S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S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국가의 이익을, 자, 하는 게 바로 뭐냐? 국회의원의 생각이라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국가의 이익을 대변한대죠. 그래서 요 P, 이거에 대한 바로 P의 S가 바로 여기 자유위임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얘기해요? 자, 이거의 특성이나 장점들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그럼 특성이나 장점이 여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장점. 장점, 뭐, 효용성. 그래서 저기서 얘기했던, 자, 이런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겠네. 자, 명령적 위임 방식에 대한 얘기 나와주고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자유위임 방식이랍니다. 라고 해서 특성 효용성이 나왔는데, 바트가 땅 때려준 거예요. 자, 어디서 때려줬냐? 마지막 단락이죠. 자유위임 방식에서. 자, 이 녀석이 우리가 S1이라고 본다면. 맞죠? 그런데 여기서도 뭐가 나왔어요? 아, 민주주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정말 이게 또 P 딱 나와줘요. 그러면 이거의 원인이 뭐예요? 이 녀석이잖아요. 원인이지. 그럼 이 녀석이 또 원인이 뭐예요? 직접 통제하지 못해서요. 이게 또 이제 최초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원인을 바꿔주면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지.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래.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해. 그렇지. 맞아요. 이게 바로 how가 되면서 여기 마지막에 뭘로 마무리됩니까? 직접 민주주의라는 바로 S2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첫 번째 제도. 자, 문제점이 있네. 그래서 S1 이렇게 나옵니다. 자유위임 방식이 필요해. 얘도 문제점이 있네. 직접 통제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이걸 또 해결할 수 있는 그치 S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 괜찮아.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정답은 우리가 4번입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죠.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차별 없이 대표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제도. 자, 이 제도는 뭐예요? 자유위임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투표죠, 투표.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5번 선지가 중요해. 동그라미 5번 선지. 자,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쌤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도에 관련되는 것은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방안 중심으로 쭉 읽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도가 3개 나왔을 때 거기 선지가 어떻게 나왔어? 자,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 그렇지. 신뢰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그지? 요 문제점을 보완한 게 이 녀석이니? 라고 해서 요 흐름을 묻고 있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선지가 중요했어.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23번 볼게요. 23번. 23번은요, 이거 되게 쉬워.
네, 정말 쉽습니다. 그냥 툭 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기억,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야. 그치? 그러면 이 둘의 입장의 차이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경제적 성과는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돈이라는 말이 떠올라야 돼. 돈. 됐죠? 자, 시간 드립니다. 자, 이거 풀어보세요. 입장의 차이만 잡자. 그러면 상대성이다. 자, 볼까요? 자,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입장의 차이잖아요. 우리가 인문지문에서 많이 했잖아. 그 입장의 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차이이면서 바로 우리가 상대적인 짝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상대적 짝. 근데 기준은 정해졌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투자 방향이죠.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화제죠. 그러니까 경제적 성과의 입장, 연금기금의 투자 방향은 어떠하다. 이렇게 읽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회적 연대의 입장, 연금기금의 투자 방향은 뒤가 어떠하다. 그럼 상대적 짝을 잡으면 돼요. 되게 쉬워요. 얘는 신탁기금으로 보고요. 자, 얘는 투자 자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방향 잡으세요. 투자. 됐습니까? 얘는 어디 있지? 자, 대기업. 그렇지. 얘는 어디? 사회경제적 분야. 일자리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상대적 차이만 잡아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는 돈을 투자 자금으로 보냐, 신탁 기금으로 보냐. 그래서 결국 기업 얘기가 나오면요, 무조건 돈과 수익률에 관련돼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수익률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돈이에요, 돈. 그렇지? 요렇게 우리가 보셔야죠. 자, 이렇게 봤다면, 자, 답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자, 기업은 뭐예요? 사회적 연대잖아요? 오른쪽 나왔잖아. 투자 자금. 맞아요? 그래서, 자, 요 흐름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 어쨌거나 이 글의 필자는 어디에 힘을 실어요? 얘보다는 얘에 힘을 실죠.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두 번째 줄. 지금까지 연금기금을 일종의 신탁기금으로 규정해온 법률을 개정한대요. 요거 잘 봐야 돼요. 신탁기금으로 규정해온 법률을 개정. 자, 칠판 보세요. 신탁기금으로 규정해온 자, 법률을 개정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나중에 되게 어려운 질문을 우리가 스텝 2? 스텝 3? 정확하게 선생님 이제 교재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스텝 2에 있었는데 아마 내가 좀 옮겼을 거예요. 스텝 3로. 거기 보시면 율곡 2에 이렇게 뭐였더라? 개혁론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런 게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론, 이기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개혁하는 게 나오는데 잘 봐. 법률 개정 왜 하겠니? 생각해야 돼. 문제가 있으니까 개혁하는 거예요. 알겠니?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문제가 있으니까 개혁한다. 이 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고 과정이. 그러니까 얘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개정한다고. 그러니까 신탁기금으로 규정해온 법률이니까 자, 얘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서 이렇게 하자는 뭐 주장이기도 한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마무리 좀 돼요. 전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요게 좀 문제가 있어. 법률 개정해야 돼. 자,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번의 3번 선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죠? 바로 PS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도 있다. 자, 정답문서 1번입니다. 자, 넘겨요. 쉽죠? 이렇게 툭툭툭 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번 보세요. 24번. 자,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 재밌어. 이거 재밌으니까. 자, 시간 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가 봐. 자, 됐나요? 자, 일부러 선생님이 마지막 단락만 적어놨어요. 마지막 단락만 적어놓고요. 자, 나머지 어떻게 우리가 읽을 것인가.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경제 강의를 하긴 했는데. 자, 가자. 선생님은 좀 다른 방향으로 읽어볼까요?
자, 경제학에서 자,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자,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자, 이럴 때 가격이 자, 뭐하고요?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 자, 한계 비용과 일치하면 좋아요. 그렇지? 이렇게 읽으면 되죠? 자, 그때 한계 비용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추가되는 비용. 이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죠. 자, 여기 보드마카를 10개 살 때, 100개 살 때 100원이었는데요. 200개 살 때는 50원만 더 내면 된대요. 그때 한계 비용은 50원인 거예요. 한 단위가 넘어갈 때. 그치? 100개에서 200개. 그랬더니 100개 살 때는 100원이었는데 200개 살 때 150원이래요. 그럼 한계 비용은 50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추가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자, 한계 비용 곡선과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자, 거기 한번 보니까 한계 비용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진대요. 그러면 이 녀석과 똑같은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됐죠? 가격이 정해지면 어떻대요? 뒤에 보니까 좋대요. 좋아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치? 이렇게 읽는 거야. 자,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자원의 낭비도 없고요. 효율적으로 배분되고요. 사회 만족도도 커져요. 자, 그런데 뒷문장 한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나왔다. 가격이 자,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뭐니? 안 좋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저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으면 좋아. 이렇게 나온 거야. 그지? 그러면 밑에 어떻게 읽어?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지 않으면 나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런 거 훨씬 더 쉽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도 전부 다 인과로 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요렇게, 자, 얘기해주고 싶었어. 나중에 우리가 신체호에, 개념 얘기 나올 때도 선생님, 요런 방식으로 읽어요. 자,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자, 그랬더니 엄청 안 좋대요. 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자. 위에서 설명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공익 서비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얘죠. 이 위에가 지금 일반 재화였구나 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 자, 공익 서비스도 그렇지. 보조사.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서비스도 한계 비용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한계 비용 수준을 결정하래요. 똑같이 가볼까요? 됐습니까? 이게 바람직하대요. 이게 바람직하대요, 이게. 자, 이 얘기입니다.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자,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에 한계 비용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실을 본대요. 자, 볼까? 자, 이러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봤듯 자,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죠. 그죠? 초기 시설 투자 비용.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높고요. 오히려 한계 비용은 작대요. 작아서 결국 어떻게 된대요? 손실. 그렇지. 자, 그러니까 보일 거야. 자, 이 녀석이 P. 그지? 자,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얘가 바로 원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야. 그죠? 저 공익 서비스가 뭔데? 공공요금이잖아요. 자,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아. 그런데 이런 원인이 있어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뭔가를 지어야 되니까, 그지? 자, 그거에 따라서 한계 비용이 낮아진대. 왜 그러는지는 몰라, 쌤도 안 나와 있으니까. 자, 하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손실이 온대요. 그럼 그 다음 단락이 뭐예요?
얘가 나오잖아요. 이 얘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자, 선생님은 이렇게 읽을 거야. 자, 예컨대 토기가 아니죠.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자 6억 달러래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톤당 1달러 한 개 비용. 한 개 비용은 1달러랍니다. 자, 이렇게 읽어야지. 어차피 사례잖아요. 사례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갑니다. 1달러와 6억에 우리가 꽂히면 안 되고요. 아,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많구나.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시고. 그 다음 한 개 비용은 적구나. 그렇지. 이렇게만 잡아내시면 되죠. 그럼 저 마지막에 뭐 나와야 돼요? 밑에 두 번째 줄. 한 개 비용으로 수도요금,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총 비용보다 자, 수입이 적기 때문에 뭐니? 손실. 그렇지. 됐습니까?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이제 여기예요. 마지막 단락이 여기입니다. 자, 지금 손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뭘 끌고 왔어? 자, 얘 문제점이야 라고 끌고 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해결 방법이 나오죠. S, 그렇지. S의 이제 방법이니까 how가 나옵니다. 자, 보이잖아요. S1. 그 다음에 얘 뭐예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 맞습니까? 자, 이렇게 이게 S2. 그렇지.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S1에 P가 나옵니다. S1에 P가 나와요. 자, 다른 부분에 투입될 그런 재원이 줄어들어요. 보조금을 이렇게 해주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S2가 나오죠. 공공요금을 이 수준으로. 맞아. 뭐하고 비슷해? 봐봐. 그렇지? 평균 비용 수준, 한계 비용. 결국 한계 비용 니꼴 평균 비용.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야죠. 다시 한계 비용 이렇게 하면 좋대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한계 비용.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대요. 그러니까 얘 니꼴 바로 뭐예요? 그냥 한계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공공요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손실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한계 비용보다 요금이 훨씬 더 크대요. 자, 봐자. 크면. 이게 좋아. 같으면 좋아. 맞아? 같으면 좋아. 근데 저기 뭐라 그랬어? 같지 않으면 안 좋아.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이게 바로 왜? S2에 P. 여기. 같으면 좋아. 같지 않으니까 안 좋아. 같으면 좋아. 됐어? 근데 여기도 같지 않으면 안 좋아. 이렇게 읽어야지. 그래서 흐름이.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기 자원의 낭비를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잖아요. 그지? 부정으로 바꿔줘야죠. 같다, 같지 않다. 자, 이 느낌으로 잡아줘도 괜찮다. 자, 뒤에 보니까 자, 25번 있습니다. 25번. 이거 틀리면 놀릴 거예요. 25번 이거 틀리면 놀릴 거야, 내가. 가볍게 치고 갈게요. 엄청 놀릴 거야. 자, 됐나요? 전혀 예상 못했어. 미안합니다. 이게 가끔 우리가 좀 약간 난이도 있는 거 하다가 살짝 갑자기 쉬운 거 나오면 당황하거든. 실수하면 틀려. 실수하면 틀립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0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가는, 이건 뭐 크게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자, 제도와 경제 성장의 자, 둘의 인과관계예요. 그치? 근데 입장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도가 경제에 영향을 줘.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소득 수준 이렇게도 아마 표현이 됐을 겁니다. 소득 수준. 자, 그리고 지리가 경제에 영향을 줘. 그랬더니 다는 뭐라 그래요? 섞어버렸어요. 그치? 예전에 우리 기억납니까? 냉전에 관련된 얘기 했을 때. 그치? 냉전의 책임이 위에는 바로 이제 소련의 팽창주의, 그게 전통주의였고, 그치? 그러니까 소련. 그 다음에 수정주의는 미국, 그 다음에 여기서 묶었지. 탈수정주의에서 양국, 그렇지.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지리가 제도에 영향을 주고 제도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입장이기 때문에 다 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에어컨의 발명이 그지? 저희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그죠?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밑에 자, 1. 가부터 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 증이죠? 주장에 대한 증. 자, 기억 볼게요. 키워드만 탁탁 끌고 가시면 돼요. 자, 기온. 어차피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B와 B'의 관계 아니니.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기온, 그럼 질이죠. 그래서 오른쪽 끝에 생산성. 그치? 둘의 관계. 이에 따라 경제 성장, 소득 수준.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리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기억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나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니은 보시니까 자, 제도 얘기죠. 오른쪽 제일 끝에. 이 때문에 스페인의 제도가 이식된 그렇지? 중남미 국가들은 자, 소득 수준이 낮다. 결국 제도와 소득 수준의 관계. 소득 수준은 경제죠. 그러니까 니은은 어디 들어가냐면 가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볼 필요도 없지 뭐. 그치? 자, 디귿. 기후, 그 다음에 밑에 줄 제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경제성장. 그래서 이 흐름으로 봐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입니다. 자, 우리 좀 쉬운 거 먼저 할까요? 자, 27번 먼저 갑시다. 27번. 27번.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할게요. 27번. 자, 볼게요. 자, 1번의 정답 5번이죠. 그쵸?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 거기 두 번째 문장이죠. 일부 유명인들은 얘기가 나오면서 밑에 줄 당연히 여기고 있다. 이게 통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독서는 늘 통념을 끌고 가진 않죠. 그죠? 통념을 까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1번에 5번입니다.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요. 논이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들어가죠. 근거는 바로 증이니까 이제 칠판. 자, 반론이라는 게 좀 중요해요. 자, 반론. 자, 반론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증 비판이야, 무조건. 반론은 무조건 증을 비판합니다. 반론은 무조건 증을 비판합니다. 자, 성형을 하면 예뻐져요. 뭐 이런 주장이 있다고 치자. 성형을 하면 예뻐집니다. 특히 쌍꺼풀 수술은 얼굴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눈을 초롱초롱하게 만들어요. 그게 증이잖아. 그럼 늘 증을 비판하는 거야.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뻐지는 건 아닙니다. 토마스 기차를 보세요. 토마스 기차라고 있죠. 눈 크고, 그지? 무조건 참 예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개인차야. 웃기려고 한 거야? 자, 증을 비판합니다. 자, 텍스트. 이게 넌 유명인이 광고에 중복 출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증. 그렇지? 인지도 문제가 있고 기억 문제가 있고 신뢰도 문제가 있어. 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에 자, 뭘 비판하라고요? 예 비판하라고요. 중복 출연해도 광고 효과가 올라가. 됐어요? 자, 전화 5번. 자, 거기 5번에 보면 횟수가 적어도 자, 효과는 커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을 비판한다. 그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개 남았나요? 2개 남았어. 금방 끝나. 오늘은 사회 끝낼 거야. 사회 끝내자. 자, 시작. 26번입니다. 법입니다. 26번.
그냥 이 내용이에요.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입증 책임에 대한 개념이 나왔고요.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쉽다. 그치? 없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잖아요.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하는 건 되게 어렵죠. 자, 그래서 어떤 사실이 존재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더 쉽다. 왜? 형평성에 맞추어서. 형평성 얘기가 나오죠.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것. 똑같은 말이죠.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특정한 사실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그치? 이걸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을 지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피해자는 원고가 되고요. 그래서 쭉 문장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입증해야 된다. 결국 피해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원고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공예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니까 입증이 어려워요. 그렇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어떻게, 그렇지? 그런 거 입증을 할 수 있겠어.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왜? 어려워. 보는 정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바로, 에세이 하우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서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확신 단계까지 안 가요. 그렇지. 이게 바로 해결 방안이죠. 왜? 형평성. 그렇죠? 공평하기 위해서 형평성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전체 흐름이 이런 방식으로 와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니까 두 번째 줄 폐수 때문에 김폐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김이 왜 김인 줄 알아요? 난 몰랐는데 김씨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김 양식에 성공했대요. 그래서 그 뒤로 김이래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그러한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어디 사는 김 씨가, 그래서 그때부터 김. 만약에 최 씨가 있다면, 우린 그 뒤로 최라고 하겠죠. 그럼 김밥이 아니고 최밥이 되는 거예요. 자, 폐수 때문에 김폐사. 어민들은, 그치? 어민 동그라미. 뭐야? 원고잖아. 어민은 원고잖아. 자, 해당 회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했다. 자, 폐수의 방류 때문에 김폐사. 세 가지가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혀져야 한답니다.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 내용 보면 이것만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즉, 이것이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즉, 보는 정도를 낮추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밑에 두 번째 쪽 오른쪽 제일 끝에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폐수가 해류를 따라 양식장에 이르렀다는 것만 증명하면 성공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 몇 번? 4번이죠. 위법행위가 뭐예요? 폐수. 자, 손해는 김폐사.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데 하는 입증 책임이 회사예요? 아니죠. 원고, 피해자, 어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쨌거나 답안의 근거는 텍스트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잠깐 쉬고 할게요. 자, 문제 한번 먼저 보세요. 자, 1번에 기업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기업과 디귿을 살펴보십시오. 고전학파 경제학자 게임 끝났습니다. 그죠? 자, 여기 학자 이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니은 보니까 케찹 이름 나오죠. 케인즈. 케찹 이름 아닙니다. 케인즈 경제학자예요. 그리고 나서 신고전학파 경제학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만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B와 즉 not B의 관계. 이 정도만 잡아내면 됩니다. 자, 시작.
선생님이 잠깐 메일 하라고 보낼게요. 그 견적 메일 보내달라고. 나 이따가 해야 되겠다. 근데 끝나고. 고니 장난감 가져왔어요. 고니가 버리겠다고 하는 걸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거 레이저인데? 그렇지. 근데 지금 봐봐, 이거 봐봐. 여기에서 쐈더니 저기 보여요, 여기 보여? 천장이? 이게 반사되나 봐.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고니대로 버릴 거예요. 자, 갑니다. 자, 입장 고전학파, 그 다음에 케인즈, 그 다음에 하지 말자. 아닌 것 같다. 자, 볼게요. 자, 입장이 3개가 나왔습니다. 각각의 상대성을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전학파에서 보이지 않는 손 얘기 나왔고요. 국가계획 배제한대요. 반드시 이렇게 체크해 줬어야 되죠. 자, 그리고 공급이 중요하대요. 그쵸? 자, 인과일 때는 원인이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보다 원인. 자, 그렇다면 밑에 보니까 케인즈가 나왔어. 그럼 케인즈는 무조건, 자, 뭐와 뭐의 관계? 자, B와 그 다음에 not B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셔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그 연습을 해오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공급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 그렇지, 수요가 중요하대잖아. 그치? not 공급 이렇게 끌고 가야죠. 수요가 중요하고요. 자, 유효 수요가 떨어지면 자, 경제가 안 좋아진대요. 자, 얘가 바로 P. 그리고 얘가 바로 뭐니? 원인.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해결 방법이 뭔데요? 자, 해결이 S. 그래서 방법이 how. 자, 2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수요를 늘려요. 기업과 가게는 소비와 투자를 늘리고요. 정부는, 자, 요 말이 중요했습니다. 자,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해야 된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국가가 뭐 해야 된다? 국가가 개입.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그래서 B와 not B의 관계를 그랬죠. 이때 3번째가 나왔어요. 그럼 뭐 한다고요? 지금까지 우리 절충, 그렇지. 계속 봤잖아, 우리가. 자, 그럼 신고전학파 볼게요. 이름도 비슷해요. 그렇지. 여기서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정부의 역할은 일부 인정해요. 됐지? 적극적 개입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 개입을 인정한다는 이건 누구? 케인즈. 그치? 적극적 개입은 안 돼요. 이거 누구예요? 고전. 그래서 합쳐서 어떻게 끌고 간 거예요? 소극적 개입을 인정합니다. 소극적 개입. 얘는 완전히 철저히 배제고요. 맞습니까? 철저히 배제. 소극적 개입.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얘들아. 요거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그지? 얘 2개 다 케인즈죠. 그렇잖아요. 쟤는 완전 철저히 배제니까 케인즈. 자, 하지만 케인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소극적 개입이 필요해. 그 다음에 이거 케인즈니까 여기 뭐.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했냐면 얘 이 단어예요. 회복.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 됐다가 다시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됐던 게 여기에서 있다가 안 돼서 다시 나온 거니까 시장의 자돌 조정 기능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요 얘기를 끌고 간다고 우리가 잡아냈었어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자, 이것은 바로 누구예요? 고전학파죠. 그렇지. 이렇게 읽었으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얘도 중요하지만 자, 여기 흐름 속에서 그저 제 어떤 절충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과학기술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자,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반드시 뒤에 예측이 나올 것이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사회가 끝이 났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과학기술을 할 생각입니다.